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시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거래 입력은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을 거래 입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입력 아시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각 거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입이 발생해서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해서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대출금 같이 부채를 끌어와서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대출금을 갚으면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자산 내에서, 자산 각 항목 내에서 항목들의 이동도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 거래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입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듯이 두 가지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아이캐시하우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근데 실제로 거래 입력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수입을 먼저 수입과 자산의 증가를 기록을 해줄 때 수입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자산의 증가를 먼저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각 항목들의 자산의 이동일 때 어떠한 자산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하는지 상당히 헷갈릴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근데 아이캐시하우스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아이캐시하우스는 거래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섹션에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요.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자산이 감소를 하듯이, 아니면 수입이 증가를 하고 자산이 증가하듯이, 이러한 고유의 섹션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좀 더 쉽게 거래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거래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 잔고에서 100만원을 기초 설정해주다. 자, 보시면 이제 가계부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자산들을 기초 설정해주게 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하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가계부에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하냐,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것들은, 자, 보시면 국민은행 잔고 100만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만원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 100만원이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국민은행 통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본 그리고 자산을 보실 수 있는데, 각각에 맞는 항목들을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자, 자본의 기초 설정이죠. 기초 설정을 체크를 해주시고, 자산의 국민은행을 체크를 해주시면 기초 설정을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커피를 마시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고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많은 많은 거래를 통해서, 거래 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면, 저는 커피는 우선 비용에 들어가겠죠. 비용에 들어가고,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그만큼 현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자산 마이너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피는 저는 식비라고, 식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비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산에 알맞는 항목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친구에게 국민은행에서 이체로 돈을 꺼주다 라고 했을 때요, 친구에게 국민은행에서 돈을 이체로 꺼주다,
일반적인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꿔준 돈을 입력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iCash하우스는 자산의 흐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체로 돈을 꿔주거나 대출금 같은 경우에 좀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체로 돈을 꿔주다. 자, 돈을 꿔주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내가 받을 돈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거래는 자산의 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즉 얘기하자면 자산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산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은행의 자산은 감소하겠죠. 친구한테 돈을 꿔준 만큼 감소를 하고, 그리고 꿔준 돈, 내가 받을 돈이죠. 받을 돈, 꿔준 돈의 항목은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신한카드로 계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가정을 해보는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신한카드로 계산하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겠죠. 신한카드로 계산하다. 신용카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신용카드는 일종의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비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한카드로 계산한 거는 부채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iCash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거래 입력이란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거래 입력 풀 버전이죠. 전체 거래 액수까지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화면에서 설정 화면에서 거래 입력을 가시면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이 화면을 보시면 방금 전에 보신 화면하고 똑같죠. 날짜, 품목, 거래처, 그리고 금액,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 설정. 자, 품목에서 기초 설정. 그리고 돈을 100만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래 국민은행에 있었으니까 국민은행, 그리고 기초 설정 해주시고 입력하기를 눌러주시면 기초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커피죠. 커피 XX벅스에서 5,300원을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식비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눌러주시고 입력하기를 눌러주시면, 자, 거래 입력이 잘 됐으면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친구 이름을 쓰셔도 되고 좀 더 자기가 확인하기 쉬운 거래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김성민 5만원을 빌려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5만원이 국민은행에서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받을 돈이 증가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받을 돈이 증가를 하고 국민은행이 감소를 하게 됐죠. 입력하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에 거래 입력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진료비를 카드로 계산했다 라고 볼 때 어디가 아픈지 허리 아니면 이를 치료할 수도 있고요. 다리를 치료할 수도 있고요. 다리 3만원, 물리치료 3만원 해서 의료비 그리고 카드 입력하기를 눌러주시면 입력이 잘 됐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Cash하우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기존에 입력했던 품목 거래처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입력했던 그 품목 있죠. 그랬을 때 기존에 입력했던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입력을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의 변화가 생기면 금액만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뭐 현금으로 꺼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만 체크를 해 주셔서 입력을 굉장히 쉽게 입력을 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iCash하우스가 지원하는 제공하는 보고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ash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뭐 예산과 얼만큼 비용을 썼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각 날짜별로 뭐 이렇게 일별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월별로 이런 식으로 지출이 얼마나 증가됐고 수입이 얼마큼 있었는지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 비용과 수입이 얼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량을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자산이 얼만큼 변화가 되는지, 자, 내 자본이 얼만큼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각 항목에 대해서 각 그 계정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어떠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자산이 얼만큼의 각 항목이 얼만큼의 변화로 증가 감소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입력을 잘 하셨으면 이제 각각의 뭐 내가 미용실을 얼마나 자주 갔고 내가 마트를 얼마나 자주 가서 장을 봤는지에 대한 통계도 본인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iCash하우스가 제공하는 보고서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고요. iCash하우스의 그 계정, 항목, 그리고 거래 입력, 보고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더 iCash하우스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iCash하우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